웃음을 만들어주는 중학생들의 뭐든 여러분들은 지금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중학생들의 뭐든 듣고 계십니다. 방금 시작할 때 들으신 곡은 저희의 시그널 뮤직의 방탄소년단의 고인보다 고입니다. 그럼 힘차게 고 해볼까요? 냉.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다들 비가 오는 일주일 동안 심정들이 다 어땠나요? 저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비가 온 줄도 몰랐어요. 천둥이 그렇게 많이 쳤는데요? 그러게요. 꿈나라 여행 중이라서 몰랐나 봐요. 꿈나라 여행은 잘 하셨나요? 잘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꿈이. 그만큼 깊게 잠드셨겠군요. 저는 별로 그닥 아무 느낌 없었어요. 저는 맨날 학원 가야 해서 밖에 나가는 일이 많다 보니 날씨를 많이 신경 쓰는데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순이인데 자꾸 집순이를 밖에 내보내다 보면 그 집순이는 아마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미희 씨가 이상해지셨군요. 뭐라고요? 저한테 장난하시는 거죠? 네네. 자, 어이없네. 그럼 이제 무서운 이야기로 가봅시다. 가시기 전에 위너의 끼 좀 부리지마 듣고 오실게요. 예. 끼 좀 부리지마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넌 항상 왜 이렇게 오빠라는 사람이 많아 지나다 말만 하곤 왜 다른 설명이 없어 언니 만난다면서 전화기는 왜 꺼져 있어 웃겨 정말 화는 왜 네가 내는 건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남보다 이 남자 저 남자 조금씩 간보다 또 질리면 킥하고 차버린 뒤 돌아와 거긴 왜 또 간대 당연히 안돼 남자는 나 빼고 다 한패 네가 바로 여기 있잖아 탐내지만 남의 떡 정신 차리라 하다 내가 정신 나가겠어 장난치지 마난 장난 아니야 짜증내지 마 더 짜증나니까 끼 좀 부리지 마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끼 좀 부리지 마 솔직히 너네도 해도 너무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놈에게 널 뺏기지 않게 지난 화장하고 친구 집 간다니 참 어이없어 오늘따라 치마는 왜 이리 짧은 건데 날 사랑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오해라는 네 말 진짜 믿고 싶어 게임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일찍 갔다는 네 전화가 오셨네 재밌게 놀았냐 훅 가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너 훅 떠날까봐 눈웃음 치고 혼자 북치고 이틀만 하면 내게 다시 돌아와 이미 온 동네 방네 소문났어 어젯밤 너 어딨었어 차라리 거짓말해줘 장난치지 마넌 장난 아니야 짜증내지 마더 짜증나니까 끼 좀 부리지 마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끼 좀 부리지 마 솔직히 너네도 해도 너무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놈에게 널 뺏기지 않게 웃기만 하지 좀 말고 내 생각 좀 해봐 너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난 울기만 하지 좀 말고 내 생각 좀 해봐 속아주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Everybody say We gonna make it loud Everybody say We gonna make it loud
위너의 끼 좀 부리지 마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학생들의 모든 버전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가 공포인 만큼 실감나고 오싹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반말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캠핑이나 그런 데에서 아는 사람이 해주는 무서운 이야기로 들으시면 더 상상은 배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초록창의 미스터 파인더와 괴담 중심과 지식인, 제너럴 소치킨과 넓은 초원의 블로그에서 보고 저희가 저희의 얘기처럼 이야기를 풀어드릴 예정이니 아셨으면 좋겠고요. 심장 잘 붙잡고 계세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 시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알겠고요. 네, 아무튼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네, 알겠고요. 이제 위혜 씨 물러나세요. 이제 이 코너의 진행자는 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됐네요. 뭐야 무서워. 이 괴담은 내가 졸업한 중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짓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버려진 아파트가 있었어. 내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폐허가 돼버린 거야. 아파트를 짓다가 말아서 폐허가 된 건물에 분명 누군가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갈 때 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문득 빨래 같은 게 걸려 있는 걸 봤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 빨래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라는 반응들이었어. 나는 혹시나 해서 경찰에 연락을 했어. 그 건물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같이 가자고 했지. 그리고 도착한 경찰과 나 그리고 친구 3명과 함께 빨래가 걸려있던 그곳으로 갔는데 다행히 열쇠는 잠겨있지 않았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누군가 살았던 느낌도 들지 않았고 베란다에는 노란 목욕 타올과 하얀 양말이 널려 있어서 뭐야 장난이야? 라고 웃으면서 목욕 타올을 잡으려는 순간에 친구들이 우와.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수건을 보니 뒤쪽에 빽빽하게 눌러붙은 갈색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 자세히 보니 이건 피였어. 피가 굳은. 그래서 경찰의 이야기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고. 그리고 경찰이 그 건물을 수색했는데 건물 지하에서 시체 3구가 발견됐대. 모두 머리가 없는 시체들이. 너무 와 대박이다. 너무 무서워도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저도 진짜 심장이 발바닥 있는 것 같아요. 부금일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요. 부금 틀자마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희 씨가요? 당연하죠. 저 지금 발바닥에서 지금 심장이 바운스 하고 있어요. 미씨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괜히 하시면서. 예의상. 어이없. 아유,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입니다. 그쵸. 제가 기세에 좋아하진 않아요. 무서운 그럼요. 얘기를 좋아하는 것뿐. 네. 아무튼 하실까요, 지수 씨 맞아? 네. 하하. 네, 그럼 다음 이야기 기기. 이건 내가 겪은 일인데 내가 밤에 이부자리에서 벽 쪽을 보고 누운 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려버린 거야.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눈마저도 움직일 수 없었고 한 곳만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나는 핸드폰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어.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던 문자의 내용은 없었고 누군가가 걸으면서 비디오 촬영한 것이라는 생각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었어. 그리 특별한 곳 없는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점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어. 촬영자가 걸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 그대로 보였어. 화면 앞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등을 돌린 시점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도 몇몇 보였어. 화면의 중앙에서는 시점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등을 돌린 채 걷는 사람이 있었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듯한데 밤에 집으로 가는 도중인 것 같아. 영상은 대단히 뚜렷하고 방귀를
흔들림 없이 걷고 있었어.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걷고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손떨림이라도 있을 법한데 영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주인공과 그 뒤를 쫓는 인물이 집에 도착했어. 자취생인 듯 했어. TV를 켜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어.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어. 곧바로 자려는 것은 아닌 듯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벽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 그 역시 휴대폰의 화면만 응시하고 있어. 아까부터 이 화면인 채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내 몸 역시 마찬가지야. 영상에서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것의 차이는 고작 1m 정도. 지금 내 뒤쪽에 손소리가 들리고 있어. 대박이다. 와 뭐야 이거.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럼 자기 얘기인 거죠? 와 진짜 저 같았으면 손도 안 쉴 정도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럼요. 하하, 사실 별로 안 무섭긴 한데 무섭다고 하죠. 네. 왜 그런 말 뜻이죠? 아니에요. 진짠데. 아이, 부러워서. 그런 거죠? 그럼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실게요. 스테이시의 뷰티풀 몬스터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롤리보이 듣고 오실게요. Stacy girls, it's going down. Anyway, yeah, 네가 필요해. Yeah, 마치 퍼즐 같긴 해도 it's okay. 너를 떠올리는 향기는 so blue. Yeah, 나만이 알 수 있는 듯. No, yeah. 스윗한 네 attitude, 달콤한 얘기도 따사로운 햇빛도 가끔은 차가웠던 사이도 너라도 있어도 I'm so cold.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넌 날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Love is 단 한 번만이라도 please be a man. Yeah, 머릿속 하얘지려 해. Yeah, this is not a game, this is our show. 혼자 꾸는 행복한 이 꿈 복잡해, you better ready or not. 답답해 because you out of control, yeah. 스윗한 네 attitude, 달콤한 얘기도 따사로운 햇빛도 가끔은 차가웠던 사이도 너라도 있어도 I'm so cold.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넌 날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Love is 그래 넌 monster told you I wonder what do you call me, what is me out there.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넌 날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Love is love is Lonely boy stay lonely 미련뿐인 이별이 Lonely boy stay lonely
자꾸만 지적거려 나만 홀로 남아 여기 없어 너는 건 남긴 흔적마저 lonely 날카로운 바늘로 찍어 남긴 건 손가락뿐만이 아니야 내 맘까지 다 캡겨질러 날 바꾸 살갗을 파고든 너의 마른 crew 반지를 대신해 자리에 앉았고 네 번째 손가락 위 노란 타투 yeah. Lonely boy stay lonely 바뀌지 않을 story Lonely boy stay lonely 미련뿐인 이별이 싫어 이제 하루 일을 낫지 않으니 저기 standing alone Lonely boy stay lonely She ain't my one and only one and only Stay lonely Stay lonely Stay lonely Lonely Stay lonely Stay lonely Stay lonely 손깍지 끼면 하나가 됐다 새롭게 남겨진 반쪽짜리 star Tell me about the minute 앞서기다가 잃어버린 nightmare 돼버린 낙서 Yeah I was stupid 왜 그랬을까 그때 이제 추억도 못해 날 버려둘 수밖에 Lonely boy stay lonely 네 곁에 머문 memories Lonely boy stay lonely 남겨진 건 이별인 싫어 이제 하루 일을 낫지 않으니 저기 standing alone Lonely boy stay lonely She ain't my one and only one and only Stay lonely Stay lonely Stay lonely Lonely Stay lonely Stay lonely Stay lonely Stay low, stay low, stay low, yeah. Stay low. 스테이시의 뷰티풀 몬스터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롤리보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중학생들의 모든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지수 씨의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 좋아요. 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내가 20대의 평범한 직장인인 사람이야.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다리가 하나 있어. 근데 그곳에 서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여. 나는 다리 위에 서서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 방의 베란다를 올려다보곤 했어. 그날도 나는 내 방 베란다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베란다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서 있었어. 그곳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빨간 드레스 차림의 여자였어. 순간 나는 겁이 확 나서 근처에 사는 회사 동료 K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어. 잠시 후 나는 근처 카페에서 K를 만나게 되었어. 하하, 네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거겠지.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한다. 나는 K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 긴장하며 현관문을 열어보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 K와 함께 집안 베란다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역시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사라지지 않았어. 나는 스스로 헛것을 본 거라며 애써 자기 칠면을 걸었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띵동. 아, 이 시간에 누구야?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살짝 짜증을 내며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K였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빨리 나와. 뭐? 이 집 베란다에서 사람이 있다고. 그런 K의 말에 잠이 확 달아나버린 저는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왔어. K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어. 문득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K에게서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어. 아무래도 이 마음에 걸려서 여러 번 전화했었어. 느낌이 안 좋아. 다시 되돌아봤거든? K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 다리 위에서 너의 집 베란다를 올려다봤는데 처음에는 빨래들이 크게 뭉쳐있는 거라 생각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모두 사람인 거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좁은 베란다에 한꺼번에 있던 건지 사람들이 모두 꼼짝하지 않고 방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 K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우리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관 한 명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 나는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가서 잠을 잤어. 다음날 나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 방을 나오기로 하고 집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에 갔어. 부동산 직원들을 추궁해봤지만 모두들 이상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 집을 내놓은 후 본가로 가서 쉬고 있는데 직장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 K가 입원을 했다는 거야. 불현듯 어제 일이 떠오르며 불안해진 나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 K는 얼굴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잠을 자고 있었어. 저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K의 직장 동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K의 오빠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 혹시 최근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럼 혹시 K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 K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K가 방에서 자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K 방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관리인인가 봤더니 K가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도무지 열지를 않더군요. 관리인이 경찰과 통화를 해서 한급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다고 해요. 경찰들은 말로는 베란다 유리가 산산이 조각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K가 스스로 베란다 유리를 깬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 설마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K는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K의 가족들에게 면회를 몇 번이고 부탁해봤지만 K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로부터 몇 개월 뒤 K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어. 편지에는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싫다. 병원 남자 직원이 꽤 멋있다. 같은 평범한 내용들이 정신없이 적혀져 있었어. 그리고 편지에는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어. 사진에는 건강하고 힘내라는 문구와 함께 침대에서 손가락으로 피스 사인을 하고 있는 K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 그런데 사진을 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K의 등 뒤쪽에 있는 창문이 온통 그림자들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새까맣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와, 진짜 무섭네요. 와, 진짜. 그러면은 그 베란다에 있던 그게 다 귀신인 거겠죠? 그렇겠죠? 와, 진짜 다 귀신. 와, 그러면은 그 친구는 진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지수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니까요. 소름 돋는다. 아무튼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새로 일하시게 된 철수님이시죠? 여기 호텔에서 일할 때의 주의사항, 즉 규칙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02호에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방문을 잠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 안을 들어가거나 내부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며 302호에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 키에도 안 맞기 때문에 안쪽 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누르고 닫아서 잠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2호에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 키로도 열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객실 전화로 2층의 남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절대 전구를 갈아 끼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후 데스크 마이크로 호텔 전체 2층 화장실에 긴급 공사가 진행 중이니 다른 층을 이용해달라고 공지하십시오. 참고로 우리 호텔의 남자 화장실은 홀스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끔 호텔에서 자살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호텔도 겪는 일반적인 사건이니 일반 매뉴얼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네 번째,
계단을 내려가는 중 원하는 층이 안 나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것 같다면 계단 구석으로 가서 구석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십시오. 주간 직원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단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항목을 부정하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절대 눈여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뱀이 씩 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엄폐물에 숨거나 5번째, 갑자기 뱀이 씩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엄폐물에 숨거나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최대한 신속히 몸을 낮춰주십시오. 그 후 청소 직원을 불러 천장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6번째, 복도에서 점액질의 자취가 발견된다면 즉시 화재 경보를 울려서 직원과 이용객들을 전원 대피시키십시오. 7번째, 본인의 성별에 상관없이 호텔 내에서는 성 관련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 절대 금합니다. 8번째, 데스크에 배치된 전화 중 분홍색 전화기가 울린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 전화기에는 전력 코드도 전화선 코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9번째, 비 오는 날에 피고와 창백하고 흑발의 여성이 체크인을 하는 경우 그녀가 우산이나 우비가 없는데도 젖은 부분이 없다면 절대 아무 객실이나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녀가 온다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녀를 직접 302호로 안내드린 후 방 안에 들어간다면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안쪽 손잡이를 잠그고 문을 닫으십시오. 이때 절대 문에 귀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째, 비어있는 객실을 정리하다가 커다란 피얼룩이 생긴 침대볼을 발견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분 후 다시 보시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탕물이나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로 범벅이 된 침대볼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방에서 나오시고 해당 객실을 폐쇄하시고 관리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은 일주일 동안은 절대 체크인을 받지 마십시오. 후드로 모습을 가린 5인조의 여성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11번째, 후드로 모습을 가린 5인조의 여성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당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실히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면 이름을 말해줄 필요는 없고 직원의 연락처나 주소지는 개인의 정보입니다. 라고 당신의 대답을 회피한다면 그녀들은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12번째, 3층 여자 화장실 반대편에 있는 객실에서는 여성 이용객이 상반신만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달아나지 마십시오. 해당 위치는 호텔 구조상 평범한 벽이며 그 너머에는 외부에 부적을 붙여놨을 뿐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또한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번째, 관리실에서 여성 직원이 당신의 핸드폰으로 어디로 와달라는 등 요청을 한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십시오. 관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이며 관리실에서는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14번째, 이 매뉴얼에서는 4번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 무조건 그 내용에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절대 4번 항목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15번째, CCTV에서 어떤 여성이 객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더라도 구하러 들어가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마시고 해당 구역 CCTV를 오프 상태로 바꾸십시오. 다른 호텔도 그렇듯 우리 호텔에서는 객실 내부를 찍고 있는 CCTV가 없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규칙은 여기까지고 그럼 잘 듣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다 4번째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참 소름 돋아요.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근데 4번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4번에서는 이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이 있으면은 반대로 행동하라고 했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4번 항목이 귀신의 항목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와 이걸 읽으면서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티 하나도 안 나는데 대단하시네요. 진짜요? 네, 티가 안 났긴 했는데
네. 안 났어요. 아무튼 하시는 말 계속 하시죠. 네. 무슨 말이죠?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 넘어가시기 전에 빅뱅의 꽃길과 W as 지원업이 보고 싶어 듣고 넘어가실게요. 그럼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시기 전에 빅뱅의 꽃길과 WS 지원업이의 보고 싶어 듣고 넘어가실게요. Yeah. Oh. Yeah. Yeah. Oh. Yeah. Big Bang. 그때 참 좋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로 외로운 곳을 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Sing it 나나나 노래해 나나나 우리에게 마지막이겠나 부디 또 만나고 싶으면 때론 꽤 별난 일이 많아 넌 나같이 못난 놈을 만나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너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나 의식 없이 밝힌 흐름대로 가던 길 날 화려히 비춰주던 네 빛한 줄기 그 전율이 느껴지는 예쁜 꽃길 그곳에 너로 인해 설 수 있던 롤리폴리 토이 떠나려거든 보내드리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 어리다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 또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그때 참 좋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로 외로운 곳을 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웃은 일도 많아 내 머릿속 안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 일단 지나갈 테니까 일단 매만 나고 싶으면 1년 365 이 세상 하나뿐인 넌 내 음악의 모티브 날 이겨워주는 인네 커다란 꽃밭에 기대어 막 떠오르던 가사만 아직도 참 생생해 반땀반땀 너란 만개 안고 채색은 10만 개 무한대 거대한 울림 비발디의 사계 아직도 그대 내 맘에 담을 수 없는 그림 내 눈을 의심하지 You're my magical queen 떠나려거든 보내드리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 어리다 그리워지면 돌아와줘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꽃잎 따라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길을 깔아 준비를 하죠 그대가 오시는 길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꽃잎 따라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길을 깔아 준비를 하죠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너를 정말 사랑했나봐 아직도 널 못 잊었나봐 자꾸만 생각나 시간은 왜 자꾸 나에게 아픈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추억만 남아 함께 울고 웃던 계절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날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난 너에게 못한 그만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해 보고 싶었어 너도 내 맘 같기를 그땐 정말 어렸었나 봐 사랑을 잘 몰랐었나 봐 그게 마음이 아파 오늘처럼 눈부신 날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날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부탁한 그말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날 사랑한다고 꽃피는 봄이 온 것처럼 당연한 듯 내 곁에 머물 줄만 알았어 항상 주는 게 사랑이란 걸 그때야 난 깨달았어 네가 떠난 후에야 너에게 참 고마웠다고 어쩌 행복했다고 사랑을 가르쳐준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너도 날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어 너도 내 맘 같기를 빅뱅의 꽃길가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중학생들의 머든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쳐져 있어요? 아니 너무 무서워서요. 에이 이제 시작인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1년 전 이야기야.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난 나의 자동차를 몰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어. 모두 알다시피 경부 고속도로에서는 옥천이라는 지역이 있어. 그리고 충풍령, 그리고 옥천 터미널. 들어가기 전에 위령비가 있어. 위령비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다 죽어간 수많은 영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진 탑이야. 그날 한 10시쯤이 어땠을까? 난 점점 고단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올라가고 있었어. 충북령 고개를 넘고 옥천 터널을 막 지났을 때 쭉 언덕길이 있었고 난 언덕길을 향해 차를 몰았어. 그때는 어떤 여인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거야. 인간은 본디 선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맹장님의 말씀이 있듯이 한 여인이 차를 세우라고 손을 들자 나도 본능적으로 그 여인을 향해 차를 세우려 했어. 하지만 조상님이 돕던지 갑자기 내 머리에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어. 아, 저기서 차를 세우면 난 죽겠구나. 원래 고속도로란 것이 위험하게 짝이 없어서 여인을 이용해 차를 세운 뒤 다음 뒷산에서 강도들이 몰려와 차를 부수고 군품을 횡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여인을 지나쳤어. 그러나 여인을 지났을 때 느꼈던 그 싸늘함, 분명 난 차 안이었지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 놀란 나는 백미러로 얼른 뒤를 돌아보았어. 그러나 여인은 그곳에 없더라.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겨우 진정시키고 옥천 휴게소에서 1시간 이상을 쉰 후에야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었어.
자, 저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옥천이죠? 맞아요. 그러게 무섭네요. 그러네요. 다음 이야기 시작합시다. 고! 아니, 왜 신나셨죠? 넘어갈게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재밌네요. 네. 야, 있잖아.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내 인생에서 가장 기괴했던 썰인데 한창 급식 먹을 때였는데 유난히 가위에 자주 눌렸어. 키가 약했는지 근 1년 동안 하루 걸러 눌릴 정도였는데 얼마나 지독했냐면 보통 가위가 깨서 자세를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면 다시 안 눌리는데 이때는 그것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어. 내 방에서 자다가 가위 눌리면 거실도 갔다가 또 눌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안방도 갔다가 할 정도야. 게다가 계속 눌리다 보니까 헛것도 보게 됐는데 항상 똑같은 여자가 천장에서 날 내려다보는 거야. 머리가 긴 걸 보니 여자인 것 같은데 애매한 게 얼굴 부분이 너무 까맸어. 얼굴 자체는 본 적이 없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뭘 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아, 얘 나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상태로 한 반년쯤 지나서 알게 된 게 내 방에서 가로로 자면은 잘 안 눌리는데 꼭 세로로 자면 눌리더라? 가위에 눌린다는 거야. 근데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고 하니까 수틀리면 자세가 조금이라도 세로로 돌아가니까 이게 잘 못 참겠더라? 근데 어느 날 또 여느 때처럼 가위에 눌렸는데 이게 아직도 기억나. 처음으로 여자가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있었던 거야. 내 방문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조금 울었거든? 나도 내 방에서 귀신이 나온다 뭐라 하기엔 좀 창피해서 그냥 가에 눌려서 피곤하다 뭐라 했는데 바닥에서 자서 그런가 하고 내 방 침대를 놔뒀어. 아직도 가격이 기억나. 신기한 게 이 침대에 두고 가위에 거의 안 눌리게 됐어. 하루 걸러 눌리던 게 주 1회로 줄었는데 또 금방 풀려. 여자도 더 이상 안 나오고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분명 전날 집에서 사용한 게 마지막이었으니 집에 있어도 집에 있겠구나. 그냥 그 상태로 학교로 갔어. 그땐 스마트폰이 아니고 별 기능 없는 피처폰이니까 딱히 상관없었어. 하루 온종일 학교에 있으니 큰 불편함도 못 느꼈던 듯. 그 상태로 그냥 이틀 정도 폰 없이 다녔는데 근데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혹시 폰 누구 빌려줬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잃어버렸는데 왜?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나 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저녁에 매점 가자고 나한테 전화했었던 거야. 근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고 해. 붕붕아. 붕붕이? 붕붕스? 이거 붕붕이 폰 아니에요? 붕붕아 너 어디야? 나 여기 있어. 이러고 그냥 끊었다고 해. 친구랑 나랑 둘 다 소름 돋긴 했는데 밖에서 잃어버렸나 싶기도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다음날 청소기를 돌리다가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내 방 침대 아래에 있더라? 전화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전날에 그 친구랑 통화한 기록도 남아있었어. 이때 진짜 소름 쫙 돋았어. 한동안 거실에서만 잤어. 후에 이사 갔는데 어차피 중고고 이사 가는 김에 새로 사자고 해서 침대를 버리고 갔어. 이사 간 집에서는 가위도 한 번도 안 눌렸어. 근데 어느 날 가위에 눌렸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창 피곤할 때였고 그 여자가 그냥 헛개비였거니 넘어가는데 전화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반년 동안 천장에 내려갈 각자에다가 어느 날 성공해서 내려갔는데 침대 위에 올라오지 못해서 침대 밑에 갇히거나 나 여기 있어 한 것도 침대 위로 못 올라가니까 자기 존재를 알아달라고 한 것 같아. 아마 그 바닥에 계속 있거나 침대 밑에 붙어있지 않았을까? 통화할 때 귀신이 나 여기 있어 라고 한 의미가 너무 무섭네요. 네, 그니까요. 뒤에는 좀 웃기네요. 저도 읽으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웃기고 하네요. 그럼 이야기 바로 다음 이야기 넘어가실게요. 있잖아. 이 이야기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야. 내가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무렵 기존에 구막사를 부수고 신막사를 짓기 시작해서 약 1년 동안 임시막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 임시막사는 예전에 미군이 군수물자를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어. 그래서 간간히 미군들이 부대 내에서 출입하기도 했어. 임시막사 뒤편에도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이곳은 교관연구실로 사용되었어. 교관연구실은
중대 간부들이 머무는 곳으로 야간에는 선탁 근무를 서는 간부들도 숙소로 이용되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야간 선탁 근무를 서는 간부들도 교관연구실에 하는 일반 병사들이 자는 생활관에서 잠을 잤어. 어차피 밤에는 전후반이야 근무자들 때문에 자리가 많이 비므로 선탁 근무자들 한 사람 와서 잔다 해서 잠자리가 부족하진 않았어. 그런데 의아하긴 하더라. 비좁은 임시막사보다는 넓고 쾌적한 교관연구실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할 텐데. 교관연구실에서는 크고 푹신한 소파와 간이 침대, 텔레비전까지 있었거든. 나중에 안 사지지만 그곳에는 밤마다 흑인 귀신이 출몰한다고 한데 매일 보이는 건 아니고 가끔씩 보이는데 야간 교관연구실에서 머무는 간부들은 한 번씩은 타봤다더군. 혹시 군대 방문한 미군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지만 아무리 한밤중에 미군이 연락도 없이 이 무대 안에 돌아다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 더군다나 그 흑인 병사는 요즘 미군이 입는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이 아닌 월남전 때 입던 국방 무늬의 민무늬 전투복 차림이었다고 해. 이상 여기서 끝. 와 진짜 어땠어요? 저도 읽으면서 살짝 오싹했던 것 같긴 한데 흑인 병사라. 그냥 살짝 슬프긴 하네요. 이게 쭉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귀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어쩌다 벗어나지 그랬는지 못하고. 모르겠는데. 아마 전쟁 때문에 그랬겠죠? 월남전에 그쵸. 입던 그럼 국방무늬니까. 여기서 미군 그거라 했으니까. 네, 그쵸. 아마 좀 많이 불쌍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무는 코너는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세븐틴의 같은 꿈, 같은 맘, 같은 밤과 박수 듣고 오실게요. 언제나 you're always on my mind. 잊지 말아줘. 숨길 수 없죠. 이런 내 맘을 다 주고 싶죠. Oh my love, 네 옆에 나를 따뜻하게 불러줘. 오로지 너로 가득 채울게. 끝이 없는 저 하늘 위로 별들이 쏟아지는 이 밤 내 옆에 잠든 널 바라보면서 나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밤을 함께 마주보는 그대여. 세상 모든 것을 줘도 절대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영원히 약속해줘요. 그대도 나와 같다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의 곁에 나 있어. 걱정 말아요. 더 알고 싶죠. 그대의 하루 그 속에 나를 내 맘 깊이 자리 잡은 너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줬네. 수많은 모래 속에 오로지 나만 널 찾을 수 있죠. 내 옆에 잠든 널 지키고 싶은 이 밤 나와 같은 꿈을
박수 17 right here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꼬일 대로 꼬인 일들 주머니에 보낸 줄 yeah. 흰 뒤에 뭐 묻을 때 교통카드 잔고가 없을 때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비 맞추 나한테만 일어나시고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이리 모여라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착착착착 이때다 싶으면 쳐 박수 착착착착 저기 이래 어제는 우리끼리 신이 나지 이 노래 끝까지 쳐 박수 착착착착 우 착착착착 우 착착착착 어차피 해도 안돼 쟤도 해도 안 되면은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이라도 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 가짜 동방사 야야 그럴 때가 있잖아 나 내가 작아지는 기분 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눈치만 보고 있잖아 나 나한테만 일어나 싶고 고민이 꺼리를 물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이리 모여라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착착착착 이때다 싶으면 쳐 박수 착착착착 저기 이래 오지 우리끼리 신이 나지 이 노래 끝까지 쳐 박수 착착착착 우 착착착착 우 착착착착 우 착착착착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서 입 닫고 소리 질러 다시 한 번 더 손에 불을 꺼보자 박수 이 노래 끝나간다 박수 저기 이리 오지 우리끼리 신이 나지 다같이 이 공기를 박수 착착착착 우 착착착착 우 착착착착 세븐틴의 같은 꿈, 같은 마음, 같은 밤과 박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중학생들의 모든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모든 방송의 사연 방송과 어른들의 알아야 할 청소년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사정이란다. 저희 사연 방송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사연이 한 맞아요. 4개 왔나? 그래서 기억나요. 사연 방송을 안 하기에도 이 사연들 기껏 보내주셨는데 안 하기에도 너무 죄송해서 그냥 다음 방송 앞에 짧게 사연 방송을 읽어드린 후에 저희가 이제 어른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사연이 마감됐지만 이렇게 짧게 뵈서 너무 짧게라도 사연이라는 걸 받아보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렇게 짧게 마감드린 점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웃음을 만들어준 중학생들의 모든 머니였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야 난 부럽지 않아 듣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많은 방송에 사랑 부탁드리고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전혀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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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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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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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아주 뭐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괜찮아. 난 잔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자, 야, 무서운 얘기에서 좀 오싹한 분위기가 됐길래 기분 전환 겸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유명한 만화의 대사죠. 그쵸. 짤로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한번 이걸로 웃음이 선사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진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건 아직